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D-1일, 꺾인 분위기가 부담인데 괜찮을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조합 실권 및 상장일 유통 물량은 얼마 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유통 물량 핵심과 현재 상황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 내일인 10월 5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 상장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은 배정된 주식의 48.66%만 청약을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가 컸기에 이 정도 실권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입금까지 완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일반 청약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균등 배정 주수가 한 주 이상이었기에 청약자의 99.73%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못 받으신 3,863명의 청약자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 2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6,85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51.6%가 있었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115.18%가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수요 측 당시보다 조금 늘어난 59.43%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추가 배정 비율이 낮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6개월이 24.6%, 3개월이 23.65%로 장기간의 의무보유 확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의무보유 확약이 많다는 것은 상당 기간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18.38%이고 금액으로는 3,098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낮지만 시가총액이 커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매우 큰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25.97%, 일반 청약자가 40.79%, 국내 기관이 5.15%, 해외 기관이 28.09%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해외 기관이 매우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관은 물론이고 기존 주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봐도 870억 원입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낮지는 않습니다. 25.97%이고 금액으로는 80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없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성일하이텍, 지아이노베이션보다 조금 더 많고 파두 WCP보다는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았던 파두는 상장 4일차까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리고 WCP의 경우 시초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상당 기간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물론 파두와 WCP는 두산 로보틱스에 비하면 수혜측 결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일 공모가 26,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04,000원, 하한가 60%는 15,6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참고사항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7개 증권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에 청약이 진행되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개 증권사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기에
각 증권사에 배정된 청약자 수는 증권사 규모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중 가장 인프라가 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신영증권도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자보다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상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앱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8시 40분 전에 미리 로그인하시고 배정받은 주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약 3만 1,000원이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한 밀리의 서재 한싹이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상장 2일차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1일차 고점 대비 무려 49.39%나 하락한 것입니다. 한싹은 상장일 9시 고점인 42,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상승을 기록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후 주가는 빠르게 급락하여 21,500원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상장 종목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반토막이 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던 신한 제11호 스펙은 공모가에서 5% 하락한 1,9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스펙이기에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공모가보다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611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장이 안 좋은 것이 공모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때 상장하는 신규 공모주가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장의 공모주 매수 주체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개인 투자자들은 약 2조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상장의 주된 매수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얼마 전 24만 2천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현재 15만 5천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무려 고점 대비 3분의 1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론에서는 첫 따따블 400% 상승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장했던 대형 IPO들의 상장의 성적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27일 상장하였습니다. 공모가는 3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공모가보다는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일 99% 상승한 59만 7천원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1,000원 더 상승한 59만 8천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저가 기준 45만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오랫동안 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11월 3일 상장하였습니다. 공모가는 9만원이었지만 현재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시초가 100% 상승한 18만원으로 시작하였고 155.56%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일 이후 한동안 주가가 하락하였지만 상장 18일자 고점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9월 17일 상장하였습니다. 공모가는 6만원이었고 현재도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모가보다 85% 상승한 시초가로 시작하였고 고가 기준 상승은 125%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이후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시초가 주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8월 6일 상장하였고 공모가는 39,0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공모가보다 크게 하회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대비 37.69%로 시작하였지만 개장 이후 크게 상승하여 78.97%의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 더욱 상승하여 상장 8일차에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SKI테크놀로지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2021년 5월 11일 상장하였고 공모가는 10만 5천원입니다.
현재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100% 상승한 21만 원을 기록하였고 고점 기준으로 111.9%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대형 IPO라는 것을 제외하면 각 종목의 업종 및 상황은 다를 수 있고 상장일 주가 범위가 바뀌기 전의 상장이지만 이전 결과를 참고한다면 시초가 100% 전후의 상승일 경우 시초가 매도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많이 비교되고 있는 로보테마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9,839억 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시가총액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77.05%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10월 5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고 경쟁률이 높은 대형 IPO인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규모가 크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점, 바로 최근 상장한 한사카 밀레서재가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난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물량과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단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총 청약자 수는 149만 6,346명이었고 총 청약 증거금은 33조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자금이 몰린 대형 IPO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없던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모주 상장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도 선방했고 의무보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상장일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상한가, 하한가 범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동시호가 시간에 체결 예상가 변화가 매우 큰 정보입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수익만 함께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